인간 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꿈의 특징과 종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꿈은 수면의 특정 단계에서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이미지, 아이디어, 감정 및 감각의 연속입니다. 꿈의 내용과 목적은 과학적 추측의 주제이자 철학 및 종교적 관심이 주제지만 완전히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꿈 해석은 꿈에서 의미를 이끌어내어 기본 메시지를 찾는 시도이죠. 꿈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해몽학이 되겠습니다. 꿈은 주로 수면의 급속 안구 운동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뇌 활동이 높고 깨어 있는 것과 유사하죠. 수면의 급속 안구 운동은 수면 중에 눈의 지속적인 움직임에 의해 드러납니다. 때로는 꿈은 다른 수면 단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생생하지 않거나 기억에 잘 남지가 않는 경향이 있죠. 꿈의 길이는 다양합니다. 몇 초 또는 약 20-30분 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밤마다 3번에서 5번 정도 꿈을 꾸지만 대부분의 꿈은 즉시 또는 신속하게 잊어버리게 되죠. 꿈은 수면의 특정 단계에서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이미지, 아이디어, 감정 및 감각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프로이드의 꿈 이론을 지지합니다. 꿈은 숨겨진 욕망과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나타내죠. 어떤 학자들은 꿈이 기억 형성, 문제 해결을 돕거나 단순한 뇌 활성화의 산물이라고 제안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강박관념과 관련되어 있는 깊은 욕망과 불안의 표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꿈의 주제가 내용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성적 긴장을 풀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꿈의 해석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심리기술을 개발했으며 꿈에 나타나는 상징과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을 고안했습니다. 꿈에는 무서운 것, 흥미롭고 마법적인 것, 우울함, 모험적 또는 성적인 것과 같은 다양한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에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몽상과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꿈은 때로는 창조적인 사고를 일으키거나 영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꿈은 수면의 여러 단계에서 마음속의 무의식적인 사건을 구현합니다. 꿈 분석은 꿈에 숨겨진 의미 해석에 의존하는 치료기법이죠. 치료사의 임무는 위장된 상징적 의미를 밝혀내고 환자가 불안감, 유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발현 내용과 잠재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즉, 꿈은 기억되는 꿈과 숨겨진 꿈이 있습니다. 발현 내용은 기억하는 꿈이 외형적 내용이죠. 즉, 꿈을 꾼 사람이 깨어나 떠올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잠재 내용은 자유연상법이나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해 발견할 수 있는 꿈이나 사고로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죠. 즉, 꿈의 내용을 분석하여 발견할 수 있는 숨은 뜻입니다. 발현 내용, 개인이 겪은 것을 기억하는 정보이죠. 이것은 각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꿈 안에 실제 이미지, 생각 및 내용의 모든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미지가 처음에는 기괴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꿈의 개별 분석은 기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잠재 내용, 자신의 무의식적인 생각, 욕구 및 욕망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프로이트는 숨겨진 동기와 같은 깊은 생각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개인이 삶의 긴장을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적인 부정을 성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은 크고
작은 종류가 있죠. 중요한 꿈은 대개 쉽게 기억되며 관련성을 상당히 빨리 인식하는 반면 덜 중요한 꿈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꿈과 덜 중요한 꿈을 비교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큰 꿈에서 처음 나타나는 주제는 후속 작은 꿈에 의해 종종 형성되고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꿈속에 극도로 무서울 수 있는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몽은 꿈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몽상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가공된 현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꿈입니다. 즉, 몽상가가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꿈이죠. 꿈 자체는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정상적이지만 꿈의 내용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몽, 가장 빈번한 꿈의 주제 중 하나는 불안이죠. 불안몽은 병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꿈입니다. 꿈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추억, 산만한 생각이나 인상과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억압받는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근심과 문제가 불안몽 속에서 안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경험했던 감정이 될 수가 있죠. 예지몽은 예언 또는 심령몽이라고도 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 꿈을 포함하여 심령술사 같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인식합니다. 종종 의도적으로 숨겨진 근심에 직면함으로써 꿈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숨겨진 근심을 통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지몽은 불안을 덜어주고 통찰력을 얻을 때 가능한 최선의 행동 대안에 접근하고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사몽은 각성 후 오랫동안 머무르는 모험 영화처럼 생생하고 논리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표현이 특징이죠. 모든 꿈 유형 중에서 서사몽은 아마도 오락 측면에서 가장 즐겁습니다. 스토리의 꿈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대체 현실로 전환시키고 경외감, 영감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매혹적으로 생각을 자극함으로써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죠. 악몽은 급속 안구 운동 중에서 발생하는 꿈이며 무서운 내용이 특징입니다. 악몽에는 잠자는 꿈에서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이나 위험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악몽에는 괴물이나 다른 무서운 인물이 포함될 수가 있으며 추격당하거나 다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불안장애, 지적장애, 우울증 이러한 것들은 악몽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을 따르는 악몽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징후일 수가 있습니다. 상호몽은 공유된 꿈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동일한 꿈을 경험하는 꿈이 됩니다. 상호몽은 일반적으로 우연히 발견되며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말하면서 꿈의 맥락에서 유사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꿈을 갖고 있다면 꿈이 전하는 의미와 메시지뿐만 아니라 꿈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호몽은 연결의 의미, 꿈의 메시지 및 각 개인에게서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각몽은 몽상가가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채로 꿈을 꾸는 현상이죠. 꿈을 꾸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처럼 생각하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꿈을 꾸는 동안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모든 사물의 색깔까지도 생생하게 자각할 수 있고 깨어나서도 꿈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꿈은 현실과 같지만 초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사건이 제3자 관점에서 펼쳐집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각몽을 꾸는 상태는 꿈꾸는 사람을 위한 놀라운 마음가짐의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직관력, 사고력, 창의성 형상 등의 효과가 있죠. 문제 해결몽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논리적이고 생생한 꿈이며 깨어있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활동적으로 일하고 꿈꿔오는 동안 찾고 있는 해결안의 생생한 기억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쟁점을 갖고 일하고 있다면 잠재의식에서 도움을 유도하듯이 꿈속에서 대답을 얻기 위한 의도로 잠을 자도록 노력합니다. 이 유형의 활용에 대한 많은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과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견의 일부를 문제 해결망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